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윤석열 대통령이 개입했다 안 했다. 개입이 65%인데 굉장히 지금 시선이 안 좋다라는 거야. 이게 지금 안철수 분과 엮여가지고 나타난다고 봐야 되거든요. 안철수가 뭘 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왜 오르는가를 보면은 그거는 그냥 윤핵관들이 싫은 거야. 그 윤핵관들이 싫은 거고 이게 김기현에 대한 얘기가 쏙 빠져버려요. 김기현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아니라 윤핵관이 싫으면 그냥 안철수야.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윤핵관들이 쓸데없는 인터뷰를 많이 하고 쓸데없는 뭐 이런 그 증오심들, 쓸데없는 린치들 이런 걸 하니까 이게 사람들이 볼 때는 저런 애들한테 우리가 당을 맡길 수 없다 이런 반응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이 좀 말려줘야 돼. 애들 가고 선거를 공정하게 치러야 되는데 자꾸 그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좀 그러지 맙시다라고 얘기 좀 진정을 시키던지 해야 되는데 진짜 뭐 누구 말렸다나 윤석열 대통령이 시킨 것처럼 오해받고 있는 상황까지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이걸 좀 조절을 해야 되는데 조절을 못하고 있지. 그러니까 지금 윤핵관들의 의도대로 흘러가고 있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김기현, 이 김기현이란 정치인의 한계도 지금 너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김기현이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야. 울산에선 다 아는데 김기현을 몰라. 안철수 내 이름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제가 얘기했던 대로 지금 인지도에도 너무 큰 차이가 나고 있어요. 아, 20년 동안의 정치 경력의 김기현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적 인지도가 너무 낮다. 친이 계친밖에 주류 활동을 한 적도 없고 울산에선 김기현을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중앙무대에선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다. 결국 전국구 정치인으로 나가야 되는데 울산에 갇혀있고 그 안에 범주를 넘어서지 못하는 김기현의 한계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안철수는 뭐 얘기해봤자 뭐 입만 아프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인지도에서 김기현이 밀립니다. 심지어 지금 김기현은 윤핵관들한테도 밀려. 윤핵관들이 뭐 인터뷰가 나가는 거 보면 김기현이 뒤로 밀려버리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김기현은 지금 윤핵관들이 죽이고 있는 꼴이 된 거죠. 좀 빠져줘야 되는데 윤핵관들이 못 참는 거예요. 윤핵관들의 성격 자체가 좀 이상한 애들의 사주를 받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좀 덜 떨어지는 당원들이 뭐 이렇게 문자 보내고 이런 거에 막 흔들리고 이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안철수를 이제 때립니다. 이제 하다 나온 얘기가 이거야. 종북 좌파가 안철수를 띄우고 있다. 이게 윤핵관 수준이에요, 이게 지금. 자, 안철수가 굉장히 갑자기 인기가 확 올라가니까 반윤 공세 수위가 높아졌는데 이제는 하다 친윤 진영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이나 종북 좌파, 민노총 같은 반윤 세력이 전당대회 개입해 안철수를 띄우고 대통령과 당의 화합을 깨기 위해 안철수를 지원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게 이게 어떻게 이게 말이 그러니까 이런 사고방식을 어떻게 요즘 시대에 가질 수가 있는 걸까? 이제는 아예 친윤 반윤이 아니라 친윤 대 종북 세력이라고 하는 황당한 프레임을 갖고 왔다는 거야. 저러면 되겠어요. 이게 같은 당 사람한테 단일화까지 했는데 생각을 해봐. 어떤 정신 넌갱이라가 종북 좌파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단일화를 내준 사람을 갖다가 도와주겠어. 미쳤다고. 뭐 유승민을 도왔네 이런 거면 맥락상 뭐 그것도 좀 오바라고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안철수는 단일화를 했잖아. 자기 걸 내려놓고. 그러면은 일정 부분은 우리가 고마워해야지. 안철수한테 어느 정도 고마운 마음이 있고 또 안철수한테도 우리가 기회를 주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그게 사람으로서 가져야 될 양심인데 안철수를 종북좌파가 도와준다라는 저런 근거도 없는 얘기를 마구잡이로 기자들한테 하고 다니는 걸 보면은 저런 윤핵관들이 윤석열 대통령 얼굴을 먹칠하고 우리 당을 먹칠을 하고 우리 당내에 사람들 간의 관계를 다 이간질시키고 다 망치는 거야. 저런 사람들이 없어져야 되는데 이게 조절을 못하고 있으니 대통령께서 이게 뭐 지지율이 유지가 되겠니? 이 와중에 대통령실까지 나섰습니다.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과 안철수는 최악의 조합이다. 대통령실이 윤심이 있다고 인정을 했어 또. 재밌는 이쪽 부서가 정말 재밌어. 이 대통령실을 애들이 좀 이상한 애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 말하는 거 보면 하나하나가. 대통령실 갑자기 나서서 고위 관계자가 안철수는 아니다. 취임 후 안철수의 과정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안철수는 최악의 조합이었다. 안철수의 정치 행보가 그렇고 안철수는 심지어 내부 총질만 한 사람이다. 아니 이건 뭐 내부 총질을 이준석한테도 얘기하더니만 이제 안철수도 내부 총질러야. 안철수는 내부 총질만 한 사람이다. 이런 인물이 당대표가 되면 야당에 끌려다녀 못한다. 그러니까 이준석한테 하던 짓을 이제 안철수한테 더 씌우는 거네 지금. 그래요. 여기 또 재밌는 발언이 있어요. 박근혜 정부 당시에 대통령과 김무성, 유승민과의 대립을 보지 않았냐. 그런 상황을 만들겠다는 거냐. 이런 상황이 되면 국정 안정이 되겠냐. 안철수 후보는 외연 확장 카드가 아니라 보수 중도 보수표까지 지켜야 할 인물이다. 안철수가 당대표 되면 김무성, 유승민, 이준석의 트리플 악재가 될 것이다. 세 사람의 나쁜 DNA 종합판이 안철수다. 아니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건?
아니 이거는 생각을 해봐. 김무성, 유승민, 뭐야 안철수가 단일화까지 해줬는데 김무성, 유승민은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거? 응? 지금 내부 총질은 적어요. 같은 단일화까지 해준 대선 후보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후보를 향해서 종북 좌파가 도와주고 이 사람이 김무성, 유승민급이라고 하는 저게 진짜 내부 총질이지. 어? 저거는 완전히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서로 갈라치기 하는 거잖아. 예를 들어 이상민 장관 문제는 이상민을 사퇴를 시킨다면 윤석열 대통령한테 도움이 된단 말이야. 지지율 자체는 올라갈 수가 있잖아. 그것 때문에 지지율만 빠지고 뭐 좋은 게 없는데 지금 안 그래도 이상민 때문에 논란이 계속 걸리는 거는 그런 부분에서 정치적인 책임을 진다라는 거는 정당성이라도 있는데 지금 저 얘기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냐. 그럼 같이 싸우고 죽자는 건데 생각을 해보면 뭐 이준석도 내부 총질러고 유승민은 말할 것도 없고 여기 안철수까지 내부 총질러라는 시각을 갖고 있었다면 아니 뭐 그런 사람과 단일화를 해서 뭐 같이 고맙다 뭐 이런 마음은 전혀 없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우리 진영은 어떻게 보이냐? 너무 배은망덕하고 정말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입 싹 닫고 꿀만 빨다가 사람 뒤통수 치고 등에 칼이나 꽂고 이런 사람들밖에 안 보이잖아. 우리가 같이 선거를 해서 이겼으면은 그 과정이 어떻든 이제는 동지가 된 거야. 동지로 보고 같이 가자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의식이 없이 그냥 다 너 나가고 얘도 나가고 너도 내부 총질이고 이거 다 갈라치게 해버리면은 그럼 누가 우리랑 단일화를 앞으로 해줍니까? 누가 우리랑 견합을 해주고 누가 우리의 손을 잡겠냐고 잡으면 또 뒤통수 치고 안철수가 적골났네 이준석이 적골났네 이러고 우리는 되게 안 좋은 사례를 지금 남기고 있는 거라고. 이러면 이후에 누가 우리를 도와주겠어? 우리가 우리 독자적으로 이길 수 있으면 좋지만 그러지 못하니까 단일화를 한 건데 나는 이거 좀 이건 안철수 내가 뭐 안철수 실드까지는 아닌데 이렇게까지 안철수를 굳이 이래야 되나? 안철수가 비협조적이지 않냐? 윤심 후보가 아니다라는 거야. 지금 뭐 난리도 아니야 지금 이것 때문에. 글쎄 이러다 보니까 지금 뭐 집단 린치가 나옵니다. 윤핵관들 다급해졌어요. 안철수 집단 린치하면서 그냥 폭격을 날리는데 이게 지금 우리 모두에게 안 좋은 거야. 이러면 더 반발이 나온단 말이지. 왜 이렇게 가는지 모르는데 지금 이 윤핵관들이 문제가 좀 너무 많아 이거. 너무 나댄단 말이지. 얘네들 좀 빠져 있어야 돼. 안철수를 반윤으로 몰아서 공세를 취하는데 이 윤석열 팔아가지고 당대표 되면 뭐 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게 무슨 당대표 선거가 이러냐. 당대표 선거 전부터 이미 당내 갈등이란 게 노출이 됐는데 이번엔 더 당대표 선거는 이런 이벤트가 즐거워야 되고 멋진 사람을 뽑자 이건데 그게 아니라 그냥 서로 갈등만 지금 더 커지고 더 또 분당하게 생겼어. 이러다 보니까 나경원 했던 것처럼 안철수 때리게 나섰다. 당내에서도 해도 너무한다. 이러면 대통령한테 부담이 된다는 걱정과 비판까지 올라갔다. 뭐 안철수가 스스로 진윤이니 이런 게 볼썽사납다. 유승민이 가졌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반대 정서가 안철수랑 겹치지 않냐. 유승민과 안철수 한 대 묶었다. 그리고 1년도 임기가 안 된 시점에 차기 대선 후보가 나간다고 하면 자기 편 공천을 줘서 사천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래요. 아주 그냥 안철수를 집단 폭격을 날리는데 이게 지금 안철수가 김기현을 자꾸 앞서는 결과가 나오니까 이렇게 일제히 공격하는 모양새가 나왔습니다. 예, 안철수는 이 공격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껴 저러는 것 같습니다. 정책 비전으로 대결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고 친윤계 맹폭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같은 편을 총동원해 공격하는 모습이 촌스럽다. 비판이 금도로 벗어나면 분열을 낳게 될 것이다. 창피하다 우울증 걸릴 것 같다. 영남권의 한 중진 의원은 지들이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이렇게도 되나 해대도 넘어간다. 그러면 모든 책임이 대통령한테 가지 않냐. 대통령 위하는 길이 아니다. 전당대회가 축제인데 이렇게 헐뚝가는 건 자제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되게 씁쓸한 장면이에요. 이게 우리가 싸우자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좋은 대표를 뽑는 과정이 즐겁잖아. 그리고 이거를 이제 그 안철수는 안철수대로 김기현은 대로 어떤 자기의 그런 실력을 보여주고 딱 올라가야 우리도 좋은 거야. 그래야 되는데 왜 쓸데없는 뭐 애들이 그냥 계속 뭐 누구 특정 후보를 찍어가지고 너는 안 되고 얘는 되고 이걸 지들이 왜 결정하고 이런 얘기 나온다는 건 당이 되게 뭔가 좀 건전하지 못하다는 반증이거든. 이런 거 좀 고쳐가야 되는데 저런 게 공천 때 또 싸우고 갈라지고 또 분당되고 이럴 일 아니니까 거기다가 솔직히 안철수는 그래도 단일화를 해줬기 때문에 뭐라고 할까나 총리든지 아니면은 무슨 뭐 지가 원하는 뭐 장관 자리가 있으면 장관이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당대표라든지 한 번은 줘야 돼. 양심상으로도. 그래야 다른 쪽에 볼 때도 야 안철수 사례가 있으니까 얘네들 믿어도 되겠다 이러는데 이거는 약간 너무 오버였어. 이준석 유승민까지는 뭐 그렇다 쳐도 이게 나경원부터 이거 나경원은 조금 오반데 안철수까지 저러는 거는 진짜 막 나가는 애들인 거야 이거. 이러면 안 돼 이거. 이제 저런 애들은 우리 쪽에 도움이 안 된다고. 아무도 우리와 손을 안 잡을 테니까. 자 이런 게 다 또 윤심팔이 아니겠습니까? 안철수 윤심팔이를 비판하면서 이 윤핵관들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뭉쳐가지고 일을 벌이고 있는데 최근에 안철수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에 대한 위기감.
결국에는 이게 어떻게든 김기현을 못 만들면은 이 윤핵관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별로였는지가 드러나는 셈이기 때문에 그런 공포감이 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들이 이 친윤계가 죽어버리면은 사실 이제 이준석, 뭐 유승민, 뭐 이쪽까지 같이 올라가는 이제 상승 효과가 있으니까 이것만큼 무서운 게 없단 말이야. 왜냐면 지금 이 뭐라고 하지? 어느 정도 이 반대파들이라고 불러야 되나? 이쪽에 조금 이렇게 좀 밀려나 주고 약간 이제 윤석열 쪽이 이제 좀 나간다 싶고 그런 상황에서 어떤 이 공천이나 이런 뭐 당대표 선거나 이런 이벤트들은 좀 공정하게 치러지면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면 좋은데 이게 지금 얘네들이 그런 실력이 안 되는 거야, 애초에. 그런 실력과 뭐 어떤 얘네들이 갖고 있는 실질적인 뭐 조직력, 뭐 영향력 이게 너무 약하니까 어떻게든 여론전으로 하고 겁주고 이랬고 내쫓고 당내에서 강경파들은 사실은 이렇게 드러나 보이지만 소수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더 밑바닥에 큰 애들은 더 밑바닥에 이제 있는 샤이 보수들의 경우는 이들과는 또 입장이 많이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대통령을 뭔가 충성을 다하고 이렇게 보좌하겠다라는 거는 좋은 의도인 건 알아. 근데 그렇더라도 대통령의 해가 될 정도로 나대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근데 이게 대통령한테 자꾸 악영향을 주면서까지 이렇게 일을 벌이면은 이준석이나 유승민 뭐 이런 사람들이 떠버린단 말이지. 이런 현상을 만들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조금 뒤로 빠지고 오히려 어떤 외부의 다른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비판하게 나가게끔 해주면 좋은데 그런 얘네 편을 들어주는 민심이 어딨어 지금.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직접 나서서 분위기를 자꾸 공포 분위기 만들고 무슨 험악한 분위기 만들고 이러는데 이런 거 자체가 우리가 말하는 자유주의랑은 너무 거리가 있는 거지. 이건 진짜 보수가 아니란 말이야. 이런 건 운동권 애들이나 하던 건데 왜 우리한테 이게 발동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결국 자기네들 공천권 지키겠다고 하는 모습들이 밖에 안 되는 거지. 이건 윤석열 대통령과는 완전 무관한 거라고. 나경원 집단 린치라는 표현이 나오는 등 안팎에서 친윤계 실력 행사에 대한 방한감이 작용하고 안철수 지지율 상승이란 결과로 나타났다. 결국에는 이게 안철수가 뭘 잘했네 이런 개념보다 윤핵관이 싫은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장제원이 전면에 나서면 나설수록 김기현의 지지율은 떨어지고 안철수의 지지율은 상승했다. 오죽하면 장제원이 김기현 엑스맨 아니냐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온다. 뒤로 빠져야 된다고 내가 몇 번을 말했어. 얘네들이 나서니까 이준석이 죽지를 않고 마찬가지로 나경원도 안철수 그런 현상으로 뜨는 거란 말이야. 그냥 김기현의 실력대로 뭐 어떤 정책을 만들어주던가 그렇게 김기현을 당선시키고 싶으면 김기현을 위해서 정책을 개발해가지고 좀 아이디어를 주던가 이런 게 낫지. 같은 정당에 있는 사람을 갖다가 뭐 종북좌포로 매도하고 무슨 윤석열 대통령과 친하네 안 친하네 뭐 이런 소리를 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이거 뭐. 그럼 뭐 안철수도 얼마나 뭐 이게 상처받고 뭐 나경원도 상처받고 이러면은 앞으로 당이 안전하게 갈 수가 없지. 자, 그 다음에 정치권에는 장제원과 이철규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안철수와 손잡으려 한다는 소문도 돌았다. 장제원이 이제 안철수 쪽 사람과 통화했기 때문에. 뭐 하여튼 지나친 행동은 역풍을 불 것이다라고 하는데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게 우파끼리 너무 많이 싸우고 있어. 근데 우리가 이럴 일은 아닌데 좀 이렇게 선거도 같이 이기고 했던 그 고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못난 몇몇 사람들 때문에 이게 갈라지고 또 서로를 또 증오하고 배척하고 이런 게 또 다른 또 이 분열로 일어나는 건 아닌가 불안합니다. 우리는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민주당이 이기는 건 어렵지 않을 수도 있거든. 민주당이 이제 그 갈라질 가능성이 많으니까 쟤네들 싸우는 거 우리가 구경하면서 불났다 이러고 좋아해야 되는데 우리 쪽이 좀 더 심하게 분열하고 있어갖고 많이 걱정이 됩니다.